네. 네, 바로 뉴스삼 우리 진행해 주실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하기 좋은 달은 1월, 2월, 3월 제롬 파월. 아이고야. 그 전만 하더라도 주식하지 안 좋은 달의 상징이었는데. 드디어 사람이 이제 변했어. 우리 권 팀장이 아니면 파월이요? 권 팀장님? 팀장. 상황이 변하면 사람이 시장 변해야죠. 친화적이 됐어. 아주 바람직합니다. 좋을 때는 친하죠. 안 좋을 때는 까칠하게. 네, 이제 좀 숨통이 튀나. 일관성 있는 마이클 베리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뉴스부터 갈까요? 이거 지수부터 봐야죠. 지수부터 네. 볼까요? 네, 네. 지수부터 보면은 딱 그 제롬 파월 말하는 거 눈치 쫙 보고 있다가 되게 딱 나오니까 주가 훅 빠졌다가 네. 발언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 계속 안 좋네. 역시 매판에 그러다가 기자회견 때 몇 마디 했더니 그러니까요. 그냥 들어 올려가지고 다우존스인가요? 그러더니 아니다 지금은 나스닥이다 이러고 쫙 가가지고 문답 나스닥으로 때부터 올랐어요. 문답 때 질문. 문답 네. 성명서 발표할 때. 그렇게 욕 많이 먹던 기자들 상대가 여기 될것 몇 같습니다. 시에 한 거예요, 저거는? 그게 저쪽 뭐 시간. 대충 우리 시간으로 4시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새벽 4시? 네. 그 정도 일어서 그럼 이제 장 마감 한 두어 시간 전쯤. 그렇죠. 그때부터 이렇게 쫙 간 거군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던 게 파월 의장은 이 지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그 고려대 김진일 교수 저기 가끔 나오시는 분이 네. 있잖아요. 근데 분이 패드에서 계셨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표하고서도 시장 눈치를 엄청 본다는 거예요. 네. 딱 보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 부랴부랴 뭘 바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금리 발표하고 모두 발언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자회견 때 이렇게 확 들어 올린 걸 봤을 때 네. 저 파월은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왜냐면- 자기 말 한마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약간 좀 뿌듯하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좀 우쭐한 느낌? 근데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좀 지금 자산 시장 너무 좀 센 것 같아. 좀 누르려고 했어 가지고 모두 발언까지 잘 끌고 왔어. 근데 네. 기자회견 때 갑자기 딱 올라가 버리면은 네. 내가 뭐 내 잘못했나? 말씨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 내가 어제 그 기자회견을 쭉 이렇게 보면서 대충 이제 기자들의 출신 이제 언론사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나오고 문제 그 기자도 나오고 뭐 또 파이낸셜 타임즈 나오고 뭐 이코노미스트 나오는데 야 부럽더라고. 뭐가요? 딱 세계 최고의 그 경제 전문지들 기자들이 거기 탁 질문을 하잖아요. 네. 예, 예. 우리 언제 저기 한번 들어가 보나. 그 권 기자 어떻게 저 빨리 한번 간다고 가야 되는 거 얼마 전에 아니야? 언론이랑 인터뷰 하셨던데요, 미국 아니 그 가신다고? 한번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제가 연준을 막 조지면 불러줄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도 이제 3%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발언 자체는 긴축적이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최근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 그 목표 주가 상승률인 2%를 달성하려면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최근 전개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네. 역사적으로 너무 일찍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 네.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현 방향을 유지할 것이다. 뭐 발언 자체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매파적이었습니다. 맹맹했죠. 그러다 몇 가지 시장이 반응했던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 번 정도 더 커플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지금 4.5인데 두어 번이면 0.25, 두 번 하면 5에서 5%. 땡?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 이내 그리고서 확 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로나 얘기했을 때 코로나가 뭐 유행인 건 알겠는데 더 이상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 데이터. 데이터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는 연준이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가기보다는 예. 그 데이터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안 좋죠? 보면은 네. 그냥 뭐 금리를 그렇게까지 확 끌어올려야 되는 정도의 데이터들은 아니에요. 근데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이런저런 이렇게 막 험한 얘기 막 하다가 다만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떨어지는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달라질 수 있다. 3월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보고서, 고용 비용 등 많은 데이터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거는 연준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다 그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긴축을 너무 세게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를 시장도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준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열심히 볼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데이터면 뭐 좋지. 라는 반응으로 막판에 주가를 확 끌어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장이 조금 더 열렸으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문을 닫았으니 그 매수세를 우리 9시에 열리는 코스피로 아니 보시면 근데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전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노동시장이 아직 타이트하다며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니까 아, 노동시장의 그 일자리 수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임금이 중요하거든. 예. 임금이 최근에 임금이 안 올랐다는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좋은 것들이 이렇게 예화로 이렇게 몇 번 써줬어요. 그럴 때마다 조정을 받을 것 같은 게 툭툭툭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 다루진 않았던 지표인데 네. 그때 박병창 기사님이 좀 다루셨던 것 같긴 한데 그 고용 비용이라는 데이터를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네. 사이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임금에다 플러스해서 이것저것 하는 지표들인데 그 지표도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지표 중에 나와요. 그러면은 노동시장이 생각보다는 타이트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견고하진 않다라는 정도의 데이터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뭐 미국만 그러면 또 이게 좀 걱정이 좀 되잖아요. 네. 근데 유로존의 물가, 유럽연합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가 1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또 발표했거든요. 근데 1년 전 대비 8.5%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8.5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예상했던 게 한 9% 정도 돼요. 근데 0.5%포인트 예상보다 하회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FOMC에 이어서 내일에 또 ECB하고 BOE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올 것인가라는 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ECB보다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연준보다는 ECB가 그렇게 빨리 올리진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그것도 조금 조절한다고 치면은 한 0.5%포인트 정도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ECB하고 그 BOE도 한 이 정도, 영란은행도 이 정도 해준다면은 뭐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한번 20이랑 영란은행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파월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늘 뭐 내일 계속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죠. 예, 너무 방방거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될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위로 보면은 수출, 아래로 보면 부동산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로는 수출 지표가 좀 개선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확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밑으로는 부동산 쪽에서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은 밑에가 좀 크게 뚫릴 것 같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뉴스가 같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게 어제 산업부가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작년 대비 16.6% 감소. 그러니까 뭐 안 좋습니다. 이게 뭐 산업부에서는 지난해 1월에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60억 달러에 그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44.5% 급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출액 감소의 52%가 반도체 감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출 지표가 안 좋은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완전 박살났는데 그렇죠. 주가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을 바닥으로 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수출 지표도 정말 안 좋은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지금 전체 수출액 감소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면 반도체 쪽에서 감소세가 좀 완화가 되고 좀 반등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지금 그 위를 막고 있는 수출액 그렇죠. 쪽에서도 반전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숫자가 네.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럼 부동산 쪽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불안한 지표가 청약 미달률이 있어요. 네. 이것도 어제 발표된 자료인데 전국의 1순위 청약 미달률이 1순위 청약입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28.6% 정도 됐거든요. 근데 1월에
73.8%. 근데 그 전망 때문에 집값이 좀 빠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 1순위 청약 미달하고 미계약 사태가 벌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오늘 기사도 났는데 남천동 너그 서장급 남천동 이제 거기 있잖아. 예. 삼익빛이 네. 그게 17억인가 그래요. 분담금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주들 분담금이 6억인가 7억인가 그래. 예. 그러니까 그거 뭐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현금정 원래 그 안 하면 현금정산 해주거든. 예. 네. 예. 현금정산 받아야 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레미콘 뭐 엄청 올라가지고 예. 실제로 너무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게 이해는 가요. 요새 그 원자재 가격이 그 지을 때 워낙 비쌌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진은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시장의 마인드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쫙 올라갈 때 공급자 입장에서 뭐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라는 건데 지금 시장 수요를 보면은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원가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팔면은 아직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올렸다가 내린 적은 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웃겨. 원래 자기는 못 내리고 네. 옆에 박살나는 거 보면 내립니다. 네. 근데 지금 작년 1월에 그 청약 경쟁률이 12대 1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월에 0.3대 1 나와요. 그 시장 그러니까 이 시장 분위기 바뀐 거에 대응 못 하면은 아파트도 물건이잖아요. 그치. 못 팔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강동에 그때 굉장히 싸게 나왔던 그거는 그냥 완판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제 가격을 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저는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닌데 2월 만기 채권이 한 2,200억 정도가 와요. 네. 그럼 1월 달에는 만기 채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샥이라는 거는 만기 됐을 때 못 갚는 경우. 네. 아니면 아니면 ABCP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이요. 회사채. 회사채, 예. 건설사? 예, 그래서 한번 네. 보시면은 이게 삼성증권에서 정리한 표예요. 1월 달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좀 있고 3월 달, 4월 달 있고 5월 달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2월 달에 숫자가 조금 있다라는 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근데 물론 지금 채권 시장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히 소화는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채권 시장 얘기지 건설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 전에 그 롯데건설이 이제 롯데케미칼 지급 보증 받아가지고 12월 말에 수요 예측했던 회사채가 한 2,500억 정도 됐었는데 네. 그거 다 되긴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다만 대부분은 채한 펀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장 수요는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도 있어서 롯데는 뭐 메르츠가 다 하기로 한 거 아니었지?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체가 확 다 해주긴 했는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는 건설채는 좀 이라는 심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채권 시장은 좋으니까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 그 채권 시장의 안전장치들이 아직 네.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이라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전반적인 채권 시장은 좀 이라는 건설채는 좀 이라는 심리가 좀 있고 사는 쪽의 수요를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수요자죠. 그 사람들의 수요를 볼 수 있는 지표는 가계대출입니다. 네. 근데 가계대출이 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3조 8천억 정도 줄었어요. 12월 말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소폭 늘었고요. 많이 줄어든 거는 개인신용대출 잔액이에요. 네. 이게 한 3조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상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개인신용대출부터 줄였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소폭이고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뭔가 주택 수요자들 측면에서의 자금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는 주택 공급단에서도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 지표인 거예요. 네. 여기서 사주는 사람들의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잘 컨트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갤럭시가 이제 신제품 나왔군요. 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언팩하기 전에 저희도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좀 구경도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안 부르더라고요.
뭐 자세하니까. 사정이 있겠지. 그 실물을 못 봤습니다. 그 사진만 좀 가지고 왔는데 S23. 예,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가운데가 울트라죠? 예,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뭐 그냥. S23. 가운데는 이렇게 각을 잡았지. 가운데는 이렇게 각을 잡았네. 저게 이제 옛날 뒤쪽에. 그 노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큰 화면에 왠지 각을 잡으니까 옛날 저 느낌이 든다. LG 폰. LG 폰이요? 맞아. LG 폰도 LG 약간 폰 저런 크고 디자인. 각을 잡았잖아. 아 예. 그랬었나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노트 시리즈를 없앤 다음에 네. 생각보다 노트 시리즈를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S 시리즈의 울트라 모델을 노트처럼 노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옆에 보면 펜까지 네. 이렇게 한 거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없어요. 이거 뭐죠? 그 카메라 네. 덮는 거 요거 그거. 요거요 요거. 아 매립했다 이거지 그냥. 그러니까 매립은 아니고 겉에를 이렇게 싸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매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카툭티는 좀 있어요. 카툭티는 좀 있는데 네. 그걸 없앤 디자인으로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뭐 요새 스마트폰 나오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혁신은 없었다. 네. 뭐 그거 맨날 하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능과 품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솔직히 뭐 아까 성능과 품질에서 좀 게임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어지간하면은 스마트폰 성능에 불만을 느끼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뭐 성능이야 뭐 크게 할 게 있나요? 나는 솔직히 배터리만 좀 길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한번 가세요 그거. 네? 배터리만 갈면 돼요. 그게 난 제일 문제지. 뭐 카메라 뭐 이런 건 아무 문제 지금 없고. 5년 몇 이렇게 쓰셨는데 배터리 한번 가세요. 가느니 그냥 새 거 사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아 새거 한번 새거 사셔도 되고. 새 거 사셔도 되고. 일단 근데 그래도 이제 카메라를 가장 중시해요. 네. 그래서 카메라가 이번에 2억 화소 카메라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좋은 스펙입니다. 이게 울트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카메라 성능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카메라가 좋으면 잘 나오는 거냐라고 할 때 여기도 인공지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이게 피사체를 인식을 한 다음에 사람이 있고 배경이 있으면은 그 거리 인식해가지고 사람은 선명하게 나오고 배경은 약간 뿌옇게 나오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밤에 찍을 때 우리가 손 안 떨고 찍어야 카메라 밤에 찍으면 잘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손 안 떨려고 하고 막 노력 많이 하는데 네네. 이거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안 떨고 보정해 줄 수 있는 안에 그 시스템들이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기반이 돼야 돼요. OIS 뭐 이런 건가요? 예. 네. 그리고 그걸 또 보정을 해주기도 하고 네, 안에서 네, 인공지능이 여러 장을 막 찍은 다음에 그거를 선명하게 다시 재조합을 해주는 그런 보정 기능도 하고 막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아까 성능과 품질 면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그때 GOS 사건, 손난로 사건이잖아요. 네네네네. 스마트폰 오래 쓰니까 게임하다 보면 손난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이번에 나온 모델에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좋은 점은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좋아진 것 같다라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은 그럼 엑시노스는요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삼성도 팹리스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이번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삼성은 그 스마트폰을 설계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냐? 남의 것만 갖다 쓰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해 12월에 MX 사업부 내에 AP 솔루션 개발팀이 신설됐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스마트폰 사업부 내에 반도체 솔루션 개발팀이 들어갔다라는 건 그럼 반도체 솔루션 개발은 원래 팹리스 스마트폰 설계하는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삼성전자는 냉정하게 우리 식구라도 성능 안 좋으면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칩셋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원오브댐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스마트폰 쪽에서는 좀 이렇게 좋은 걸 수 있고 팹리스 이 스마트폰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고 근데 좀 기대하는 거는 이게 뭐 스마트폰이 워낙 잘 안 팔리는 것도 있고 스마트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반도체가 안 팔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시장을 반전시키는 건 결국 신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제품이 얼마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느냐에 있기 때문에 이번 거가 좀 그래도 좀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광고냐 그러시는데 아니, 광고요? 아니 근데 뭔 저희 광고예요, 이제 저기 언론사 그 헤드라인을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벨봇은 삼성 갤럭시 S3 뭐 2억 화소 카메라 장착 이렇게 저것도
그 헤드라인을 약간 좀 손을 좀 내용하고 봐야 돼. 맞게 해줘야 돼요. 신경 좀 저 쓰시죠, 헤드라인만 예. 보면 광고지. 약간 내일 벗었다는데. 오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내용은 까는데 아니, 까는 것도 아니죠. 그냥 현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가? 굳이 깔 필요는 있습니까? 다만 이제 워낙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많은 주주분들이 또 계시니까 예, 이건 신제품이라 단순히 신제품이라고 볼 수가 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뉴스 3 플러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더 넓은 대양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